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백만개미 한승구입니다. 추석 연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이게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이 주식시장 걱정을 안 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오래니까 시장이 궁금하다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연락하신 분도 계시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그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, 그걸 한번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. 그래서 이제 10월 4일이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연휴를 끝나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그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의 동향을 좀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쉬는 사이에 3일이 뉴욕 시장이 열린 거죠. 그러니까 수, 목, 금 9월 27, 28, 29 이렇게 열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뭐 표를 띄워드릴 거지만 그 첫날 27일 날은 뭐 나스닥만 0.2% 정도 이렇게 오르고 전체적으로 좀 장이 혼조 하락 이런 모양새였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가 4.612%까지 올라갔었어요.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는데 그거 우리 많이 기다렸잖아요. 뭐 생각보다 별로예요. 그래서 딴 것들은 올라갔는데 그냥 그랬습니다. 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줬어요. 그리고 이제 28일 날 목요일에는 이제 좀 시장이 말하자면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유가하고 금리가 치솟았던 게 잠깐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다우도 0.35, 나스닥은 0.83, S&P 500은 0.59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. 왜냐하면 4.612 하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4.579로 뭐 조금이지만 떨어졌어요.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고 금요일에는 뭐 양호한 PC가 이제 발표되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다시 0.47% 좀 떨어졌고 나스닥도 뭐 올랐지만 0.14% 정도 오른 거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걱정하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금요일 시장을 좀 이렇게 짓눌렀죠. 그리고 역시 이제 유가하고 금리는 그냥 정체 상태에 그렇게 있었고 특이한 거는 이제 그날 끝났던 그 NDF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,352원 53원으로 끝냈습니다. 이게 이제 다시 4인 되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까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뭐 주중에는 뚜렷한 방향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. 여러분들 표에서 보셨지만. 근데 이제 주말에 HR 그 5860이라고 불리우는 임시 지출 법안, 미국 정부의 임시 지출 법안, 이거 47일짜리입니다. 정확하게. 거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일단 셧다운 우려는 뒤로 미룬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달 반 뒤로 이렇게 미룬 겁니다.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또 뭘 해야 되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악재의 소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악재를 좀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. 그렇다고 뭐 이게 대단한 호재는 아닙니다. 원래 셧다운 되면 안 되죠. 이런 게. 그래서 일단 일요일 저녁,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에 그 열리는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. 3대 지수가 다. 근데 이제 반등 폭이 큰 건 아니고 1% 미만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임시지출 법안 통과가 시장에 마이너스 효과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일이 없었잖아요.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.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엔 긍정하고 그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서로 막 이렇게 상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
뭐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 어쨌든 간 IT 성장은 계속 된다. 그래서 뭐 이제 전기차, 반도체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고, 그리고 이제 또 그 미국 자동차 노조, 이거의 파업도 생각보다는 빨리 끝낼 것이다.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뭐 파업 동조하고 막 그랬죠. 그건 이제 미시간주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. 근데 어쨌든 간 뭐 그렇다.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다소 둔화는 되겠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침체는 없다 하는 게 이제 긍정론이에요. 근데 둔화는 되겠지만 요게 이제 제한적 상승, 세게 못 간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부정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경기 불투명하다. 옛날에도 그랬다. 이게 관리들이 자꾸 뭐 경기는 괜찮다. 이렇게 낙관론을 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위기가 왔다. 그 이제 과거에 옐런 장관도 그런 적이 있죠. 연은 총재한테.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부정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 경기가 불투명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아니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는 관리들이 그냥 하는 소리다. 그다음에 이 자동차 노조 파업도 이것도 오히려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채 중에 하나인 학자금 대출 상환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남아있는 게 이제 금리 아니에요. 그래서 역시 이제 시장에는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시장이 9월 달까지 이렇게 변동성의 시장이라면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을 못 잡는다. 그러면 계속 변동이 계속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. 그 아직도 굉장히 높잖아요. 4.577, 뭐 57 어쩌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 비싼 거죠. 굉장히 고공이죠. 예,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으로 안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. 또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 90불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뭐 잠깐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.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오펙 플러스 전체가 이제 이게 나서서 하면 어쨌든 유가 올라야 사우디도 뭐 네옴시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만만치 않다.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9월에 무역 수지가 37억 달러 흑자라고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런 걸 물고 나왔어요. 거기에 반도체 개선이 뚜렷하다. 반도체 또 뭐 그 보니까 특히 이제 변압기 관련 그 종목이 한 3종목 되죠. 네.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래서 변압기 관련 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진다. 그래서 이제 돌았다. 반도체 경기가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발표하면서 이게 반도체가 이제 좋아졌다,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 줘야 돼요. 시장에서 반도체가 그럴 때 올라가야 돼요. 그게 오르지 못하면 시장 동력을 잃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의 장이 계속되는 거죠. 이게 시장이 방향성의 장으로 바뀌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탁 하고 반도체가 치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가 4일날 시장 문을 열면 우리한테 그게 보여질 것인가? 이거를 이제 확인하자. 이런 거죠. 그런데다가 이제 삼성전자, 이제 잠정 실적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뭐 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거랑 잘 이렇게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가?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도 분명히 봐야 되고. 그래서 시장은 뭐 2차 전지, 반도체, 자동차, 바이오,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좀 넓히면 뭐 AI, 뭐 챗봇, 로봇, 뭐 이런 것들 막 있죠. 근데 이제 바이오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. 바이오 쪽 뉴스가 제일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
그 얘기는 바이오가 이제 조금만 하면은 튀어나가기가 좋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? 이게 바이오는 바이오 단독 비행을 하면 시장이 짧아져요.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? 그러니까 바이오 단독만 치고 나가고 나머지가 다 부진하면 이 시장이 오래 못 가요. 그래서 반도체가 치고 나갈 때 어떤 다른 게 하나가 같이 가면 이게 시장이 좀 길어져요.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뭐 2차 전지가 됐건, 뭐 반도체가 됐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더 여기에 합세해서 튀어나가면 시장에 이제 그 변동성에서 방향성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또 외국인들의 우리 수급 상황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시장이 4일부터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걸 보죠.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우리가 뭐 쉬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별 대단한 일은 없었어요. 그 다음에 뭐 10월 4일 날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막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.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동성을 그대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게 방향성으로 틀어 잡느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4일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시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동안에 약속드리고 많이 말씀드렸던 백만개미 스쿨 그 시즌 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여러분 댓글로도 의견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성비가 좋고 또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이거를 보시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도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. 근데 뭐 시즌 1이 뭐 다른 리딩방 뭐 이게 막 종목 가르쳐 주고 뭐 대박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. 저한테도 하루에 뭐 수십 통씩 그 광고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뭐 평균 한 10회 월 10회 정도 제 이름을 따갖고 하는 거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그거 다 아닙니다.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. 계속해서 지우고 신고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, 저는 그냥 이 백만개미 스쿨 이거 이외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른 거에 비하면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댓글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제 텔레그램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니까 그 텔레그램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?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스쿨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만 유튜브야 뭐 제가 찍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. 저를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거 CS 관리하는 관리 회사들도 있고 또 거기에 직원들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무료로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든 거에서 이 비용을 줄여서 이걸 내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이게 뭐 그 관리 회사에서 앱을 만들어서 앱 안에다가 막 뭐 다른 분 것도 집어넣고 뭐 막 해서 근데 앱이라는 게 이게 무거우면 빨리 안 돌아가고 여러분들 또 앱에 들어가서 그 막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다.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면서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이렉트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.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비용은 월 개념으로 25,000원 정도.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하시면 또 연간으로 하신 분은 10%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해드리자. 그렇게 돼서 뭐 카드 결제하시면 분할해서 내시면 일 한 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밑으로는 이게 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내리면서 뭐 CS 담당하는 회사도 장담했거든요. 이래서 많이
오시면 괜찮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야지,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아주시면 제가 괜히 뭐 100만 개미 당주가 뭐 가격 내린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이제 이럴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내렸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네트워크, 모든 네트워크를 텔레그램으로 통합했어요.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막 뭐 제가 라이브 할 때 줌 접속해 줌 갔다가 또 뭐 텔레그램 또 보시다가 또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옛날 자료 또 보셨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브 하는 시간에 라이브에 참여 못하면 그 라이브를 뭐 한 이틀 있다가 올려놓으면 회사 쪽으로 들어가서 그걸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아예 없앴어요. 왜냐하면 줌에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10분 후에 여러분이 그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편하신 거 아니에요. 그 시간을 놓쳐도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. 물론 이제 뭐 실시간 질문 같은 거에 못 하시겠지만 금방 보실 수 있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텔레그램 안에서 20만 명을 동시에 접속해서 2시간 동안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되게 심플해요. 그냥 텔레그램 하나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라이브도 하고 시황도 전달해드리고 문자도 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음성도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. 그래서 잠시 후에 6시부터 이 100만 개미 스쿨 시즌 2 그 가입 안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시는 이 가입도 되게 간단하게 해놨어요. 여러분 네이버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네이버로 신청하면 할 수 있게 저희가 네이버에 스토어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진짜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뭐 네이버 앱이 모바일로 깔려 있는 분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이건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결제하면 바로 그 톡으로 네이버 톡으로 바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리플렉션 가고 또 저희가 1일 이내에 여러분한테 그 텔레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 이름을 쓰시는 분은 관계없는데 그 텔레그램은 닉네임 쓰잖아요. 닉네임 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닉네임을 쓰고 전화번호 노출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네이버에 저희가 그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닉네임이 난 뭐 누구다. 난 홍길동이다. 홍길동이 나다. 이렇게 알 수 있게 그걸 해 놓으셔야 저희가 그 텔레그램 URL을 열어드립니다. 아, 이분이구나.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네이버 앱을 깔고 하시면 더 편리하게 보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많이,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소개 영상에 말씀을 올려놨어요. 어떤 분들이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.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꼭 모두 여러분들 100만 개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즌2는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 새벽부터 진행되고 그 전에 앞서서 뭐 실험하는 몇 개 정도는 갈 거예요.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10월 4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10월 4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